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는 10명 안팎의 헌법연구관들이 전담팀을 꾸려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도와 쟁점과 법리 검토를 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용과 기각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해 미리 결정문 초안을 쓰면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내용을 다듬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재 평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절차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결정문에 충분하게 담아가지고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증거에 의해서 사실 관계를 확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게 많지 않나 싶은 겁니다. 거듭된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이 논의를 매듭지으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인용, 기각, 각하 등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확정하는 판결은 보완을 위해 선고 당일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도 판결은 선고 당일 이루어졌습니다. 결정문 역시 선고 당일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결론 자체엔 동의하지만 재판관별로 따로 의견을 내는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기일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에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이 모두 포함됐지만 그 사실관계가 사실상 같다며 헌법 위반 여부에 심리를 집중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를 바꾸려면 국회의 제2결이 필요하고 특히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국회 측이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하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진 판단할 부분이라고 언급한 뒤에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쟁점으론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법 개정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동의할 때만 증거로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거쳐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재판부가 문제 없다고 정리했고 탄핵안이 2번의 본회의 상정 끝에 가결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